자, 오늘부터는 고등학교 쉽게 일단 한 1학년 정도 수준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3월 달 거를 수능을 대비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거. 자, 일단은 우리가 10분 정도에 할 테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신 대비하는 방법은 뭐 분명하게 있는 거고 시간 되면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면 되고, 근데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큰 얘기는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하고, 학력평가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 학력평가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가 굉장히 드물죠.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되거나 도시권에 있거나 이래야만 가르치게 되니까 웬만한 중소도시라든가 지방학교에서는 수능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의 보충교재가 돼서야 이제 학력평가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이 학력평가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학력평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첫 번째 단어입니다. 단어. 왜냐? 교과서 내신에 나오는 그 단어는 너무나 작습니다. 단어 양이. 왜? 내가 꺼주려고. 됐어. 단어 양이 너무나 작아가지고 이 학력평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학력평가를. 네, 그 마우스 갖고 와서 있고. 그래서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 단어를 아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하루에 한 20개에서 50개 정도만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한번 다시 읽어봤다가 자기가 모르는 단어 다시 한번 체크하면 되고, 그러면 그게 평생 재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뿐만 아니라 단어만 알아도 사실 의사소통은 다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기초문법에 대한 확실한 뼈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려운 게 분명히 안 나오겠지만 고1 수준이니까, 근데 기초문법에 확실한 뼈대가 없으니까 어려운 단어가 한 문장에 두세 개 들어가고 문장이 길어졌다 하면 거기서 헤매면서 소설을 써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못하게 되는 게 두 가지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올라오는 길이 뭐뭐다라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 올라가기가 쉬운데 산 밑에만 있어 봤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을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이 수능이 어떤 구조로 돼 있느냐 그거를 아는 거. 이 세 가지가 한국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공부로 성공하는 길. 첫 번째가 어려서부터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두 번째가 기본 문법에 대한 뼈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야 어려운 글이 쉽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세 번째가 자기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위에서 한번 내려다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해줘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의 구조를 한번 보면 수능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푸는 방법이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오늘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텐데 50분까지 끝내라 그러니까 무슨 거냐? 첫 번째 유형은 뭐가 되냐면 주제, 분위기, 심경, 요지 이런 것들, 주제, 분위기, 심경, 요지 이런 것들을 다 첫 번째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뭐가 있느냐? 빈칸 넣기. 빈칸은 글의 윗부분, 중간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되는데 주로 중하부분에 많이 있고 이게 기존의 7문제에서 9문제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유형, 2유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독해만 잘하면 풀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안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이제 흐름입니다. 흐름. 이제 A 주고 B, C, D의 순서를 바로 잡아라. 또는 네모칸 주고서 이 네모칸이 어디에 들어가야 좋은 거냐? 그 다음에 다음 흐름 중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 이제 이거.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 안에 사소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어법상 맞는 것 하나, 어휘상 맞는 거 하나, 연결사가 맞는 거 하나. 이렇게 세 문제가 이제 이 유형에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세 유형 정도로 수능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초반에 배치되는 첫 번째 유형 문제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를 굳이 왜 제가 갖고 왔냐면 문제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번까지의 문제 푸는 데가 22분 정도를 소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하는데 1분 30초, 뒤에서 시작하면서 시간 끄는 게 한 30초. 그래서 실제 20분인데 학생들한테는 22분을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읽기를 다 하고, 읽기도 못하면 안 됩니다. 읽기에서 긴장해버리면 실력이 확 줄어들어서 듣기에서 못하면 실력이 확 줄어들어서 읽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이 시작하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들이 다 인류형으로 배치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2유형 넘어간 다음에 1유형이 다시 살짝 나왔다가 어법, 어휘, 연결사 문제 나오고 바로 3유형으로 넘어간 다음에 뒤에 작문, 독해, 종합 문제 두 개 지문에서 5문제 이렇게 끝나게 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수능의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으니까 자, 인류형에 대한 얘기는 무엇이냐를 보겠습니다. 자, 기억할 것 첫 번째, 인류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어떻게 푸냐? 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어나가면서 글 끝까지 읽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외국에서 살고 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에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그럼 75점. 외국에서 뭐 잠깐 1, 2년 산 게 아니라 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 왔다 그래도 85점에서 90점 밖에 못 맞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읽으면. 그래서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교 학생들한테 이거를 시험 보게 했을 때 물론 100점 맞히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 영어를 시험 보라고 했을 때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나 아 이런 건 말도 안 돼. 이런 영어는 사실 쓰지 않아. 아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야? 다 해석은 됐어도 답을 못 고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냈을 때 세계 유수의 학생들이 한국 영어 시험에 몇 점을 맞히냐? 75점 정도 맞춥니다. 이게 그냥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단연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읽냐?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는 뭐냐? 아인슈타인이 돌아와서 다시 시험을 본다 그래도 그냥 아무 요령 없이 시험 보게 되면 75점 맞힌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인류형에 대해서 기억할 것. 다음 중 글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했을 때 목적에 체크라든가 동그라미를 빨리 해놓고 아 이건 인류형이구나 라고 자기 뇌에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바로 이 안에서도 세부 요령은 많지만 일단 큰 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큰 요령을. 그 다음에 빨리 보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보기. 근데 보기로 내려왔을 때 두 가지. 첫 번째, 보기가 한글로 돼 있다. 보기가 한글로 돼 있다는 건 무조건 맞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보기가 영어로 돼 있다. 이런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물론 더 세부적인 것도 많습니다. 영어 보기가 짧을 때, 길 때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건 이제 더 자세하게 가서 90점 넘을 때 하는 얘기고 85점 넘을 때. 자,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글 보기를 어떻게 읽느냐? 이것도 그냥 읽으면 다 헛소용입니다. 방법을 알고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신제품 출시로 홍보하려고 그럼 이걸 다 읽으면 안 됩니다. 물론 홍보하려고가 핵심이지만 여기서 답을 강하게 잡아 끄는 매력을 주는 단어 신제품. 그러면 이게 신제품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벌써 보기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에 초대하려고. 아 그럼 이것도 물론 초대가 핵심이겠지만 요거 회사 창립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물론 이제 꼼꼼한 학생들은 두 군데 다 합니다. 신제품 홍보, 창립 초대. 이런 식으로. 이전의 매장의 위치를 안내하려고. 이전한 매장에 이거 위치 나올 거고 이전 나올 거고.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IQ가 140, 160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뇌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뇌에 인식시키면 뒤에 가서 뇌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한 거 하나만 기억시키는 겁니다. 이제 신설 매장에 개업식에 초대하려고. 아 개업식. 이것도 초대인데 이번엔 개업식. 아까 창립. 이러니까 매장의 영업시간 변경을 안내하려고. 이것도 변경. 매장의 위치도 변경. 이 영업시간도 변경인데 이것도 역시 안내인데 영업시간. 이렇게. 그래서 두 개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불안증을 타는 사람이 이렇고 이렇게 하나씩 핵심을 보는 겁니다. 핵심을. 이렇게 하면은 얘는 뭐냐? 70점 정도 맞히는 애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을 만났을 때 바로 90으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교 갈 애들이 이런 수업을 받았을 때는 바로 서연고, 연세대학교가 이번에 세계 대학 순위에서 41위에서 43위인가를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40 몇 등에서 39위인가로 올라가서 국내 대학 순위는 뭐 기준은 여러 개지만 일단 그거로 봤을 땐 서고연으로 일단 됩니다. 물론 그 위에 포항공대 있고 뭐 서울대학교보다 포항공대 아래지만 좌우간 서연고라는 말을 서고연 스카이네요. 그냥 그 순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사실 스카이 가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을 좀 성실하게 하고 애가 또이또이 해가지고 잘 알아들었는데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을 만난다? 바로 스카이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면 다른 설명이 길었기 때문에 자 신제품 얘기냐 창립 얘기냐 매장 이전이냐 개업식이냐 영업시간이냐 이것만 알고서 올라가는데 이 독해를 다 못해도 무조건 맞춥니다. 독해를 다 못해도 무조건 맞춥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 풀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기껏해야 두세 문제. 그럼 그걸 다 틀린다고 해도 90점대. 그 중에서 아예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세 문제가 어렵게 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맞춰도 95점입니다. 수능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독해를 나가는데 독해를 할 때 우리가 가질 생각은 무엇이냐. 첫 번째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무조건 망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은 거의 망한다 라는 인식을 갖고 어렸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세한 독해를 하지 말아라. 세세한 독해하면 여기 독해하다 여기가 의심스러우면 올라가고 여기 독해하다 여기랑 연결이 안 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략의 독해를 해라. 대략의 독해. 자, 3분의 2만 읽어라. 대략의 독해를 해라. 그 다음에 핵심 단어에 신경 써라. 핵심 단어. 그 다음에 벗이 나오면 잘 봐라.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진짜 절반이나 3분의 2만 읽고 문제가 풀리는지. Dear Miss Cross, 크로스 씨에게 We are excited to announce the opening of the newest Sunshine stationery store in Raleigh. 이건 뭐야? Raleigh? 뭐 이렇게 됩니다. North Carolina.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뭐죠? 이게 우리는 신납니다. 자, 부사적인 용법 배운 거 이럴 때 꼼꼼하게 이건 부사적인 용법이야. 앞에 감정이 나오잖아. 감정의 근거 부사적인 용법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쭉쭉 가는 겁니다. 신난다 소개해서 그리고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독해는 결코 번역이 아니다라는 거. 독해를 했을 때 완전한 한국말로 이루어서 표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생은 85점에서 끝납니다. 내신 뭐 8과목, 옛날에는 막 21과목, 18과목 이랬는데 지금은 기껏해 8과목밖에 안 되는데 고등학생이 내신 8과목 800점을 맞히는 학생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직접 문법을 가르쳐도 꼼꼼하게 독해하려는 학생은 85점을 못 넘습니다. 근데 내신 평균 뭐 8과목 중에 한 700점밖에 못 맞히는 애들인데 그리고 뭐 어렸을 때부터 문법을 가르쳤어도 숙제도 잘 안 해오는 애들인데 이 시험을 보면 90점이 넘어갑니다. 그건 왜냐? 하는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대략으로 해라. 번역을 하지 마라. 번역을 하지 말고 덩어리로 쭉쭉쭉쭉 달려나가 버려라.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우리는 옆으로 단어 쉬고 아래로 줄 서시면 120단어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0단어가 안 되는데 시험 시간 70분에서 듣기 평가 17문제에 25분 넉넉 잡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28문제를 계산해서 초수로 나눠보면 답지 쓰는 시간 5분 빼고 1분 30초가 되는 겁니다. 근데 1분 30초 중에 자기가 어법 문제나 해석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슴이 뛰고 시간이 끄는 거를 제외했을 때 1분 15초에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1분 15초에 120단어를 읽는다는 건 어떤 속도냐? 한국 독서를 쭉 그냥 읽는 속도입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런 방법대로 했을 때 30초도 안 걸립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뜻을 빨아당기기가 영어가 굉장히 빨리빨리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답고 써서 이쁜 글자가 뭐 한국이라고 하는데 그건 인정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의 뜻을 알아낼 수 있다. 그 생각을 갖고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깨달은 사람이 가르칠 때. 자, 번역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신난다. 이거 소개해서 신난다. 지금 오프닝 벌써 나왔으니까 이게 끝난 겁니다. 뭔가 개업에 관련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정답이 그냥 보인다는 거. 만약에 밑에 걸 안 읽고 이걸 읽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 이게 지금 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바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지 들판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읽었으니까 뭐 자세한 설명 차차 하기로 하고 새 회사를 여기 이런 거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하게 돼서 우리는 신납니다. 이 문제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as you know 당신이 알다시피 Sunshine Stationery Store 여기까지 주어가 되고 주어가 길어진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Has long been the industry standard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 of all kinds. 여기까지만 이제 해석을 할 때 벌써 멈춰? 그럼 어떻게? 이 문제까지는 마저 해야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도 한 중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답 고려내는 것도. 지금 방금 읽은 것도 제가 읽은 것처럼 이렇게 읽으면 학생들이 다 틀리는 겁니다. 실력이 있어도 틀립니다. 자, 봐. Sunshine Stationery, 뭐 스테이셔너리 또 신경 쓸 거고, Store, has long been 또 신경 쓸 거고, 뭐 The Industry Standard for Quality Creative Paper Product of all kinds.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결국 필요 없는 얘기라는 걸 빨리 알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 알다시피 이 회사는 그냥 오랫동안 이었다. 산업 기준이었어. 뭐 이 종이 제품 만드는 거. 이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모든 종류의 종이 제품을 만드는 표준이었어. 우리가 산업 표준. 그리고 we couldn't have picked the better location. 우리는 고를 수가 없었다.
더 좋은 장소를 우리의 다음 브랜치를 위해서. 브랜치가 뭘까요? 가지. 가지입니다. 회사에서 브랜치는 뭘까요? 자, 이때 응용. 자회사. 이때 응용.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그런데 같은 부서, 같은 회사 안에서의 브랜치라 그러면 뭘까요? 과가 되는 겁니다. 과. 뭐 무슨 시청, 군청의 자치과, 기획실 이런 걸 브랜치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에서 뻗어나가니까 이래서 응용을 그냥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니까 뭐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장소를 못 팝니다. 못 구합니다.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Then, warm and inviting city of Lily. 여기 이 도시에 뭐 따뜻하고 초대하는 이러한 도시. 이것도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뜻하고 초대하는 이 도시가 뭘까요?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환경. 여기서 글자 그대로 하면 힘들고. We are thrilled to welcome. 여기 바로 답이 나와버립니다. thrilled to welcome이 뭘까요? 우리는 아주 학수고대하다. 스릴이 있다. 스릴이 있다. 아주 뭐 부정적인 의미로 하면 겁나는 거고, 저기 긍정적인 의미로 하면 뭐 굉장히 설레는 거고, 초대하니까 이거 긍정적인 겁니다. 당신을 초대하게 돼서 아주 우리는 설렙니다. To the grand opening. 이 개업식에. 그러면 이제 자 3분의 2가 지난 겁니다. 3분의 2 이후에 쭉 보면 벗이라는 단어가 안 보입니다. 그럼 줄거리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한 문제로 갖고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거를 반년에서 1년 정도 푼다? 웬만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중학교 때 한 1년 정도 듣는다? 당연히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가지 말라 그래도. 근데 그런 학생이 지방대로 하향 지원한다? 4년 장학생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데는 중학생까지만 잘해놓으면 절대 돈도 들어가지 않고, 절대 서연고 나온 애들, 스카이 나온 애들을 절대 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을 만났냐 못 만났냐. 그 이제 보기를 쭉 보면 신제품 얘기 안 나왔죠? 신제품 얘기 안 나왔죠? 바로 X. 창립 기념일 뭔가 비슷합니다. 세모. 나중에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이전한 매장의 위치를 알리려고 뭐 찾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왔으니까 슬쩍 헷갈립니다. 신설 매장의 개업식. 개업식이 너무 끌리는 겁니다. 이거 개업식. 정확한 독해 안 해도 뭐 시간 같은 얘기 안 나왔고, 요 표시도 중요한 겁니다. 이 표시. 그래서 바로 그냥 4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이나 파락군에 있는 애들이 우리 지방에서는 뭐 죽도록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10년에 한 번 난 천재네 뭐네 해도 수능 부어보면 뭐 겨우 90점. 근데 도시에서는 웬만한 못난이들도 저처럼 하는 선생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어 외우려는 거 손바닥 맞아가면서 외우고, 저 같은 사람한테 한 1년 배우니까 바로 그냥 서고연. 그래서 서고연 가는 애들이 절대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누가 보더라도 4번. 이렇게 봤을 땐 중학교 2학년 수준만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걸 하나하나씩 단어에 신경 쓰고 하면 안 됩니다. 핵심적인 단어, 끌리는 단어, 주요한 문법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 지도를 보고 시작했느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략의 소개와 1번의 정답은 4번 개업식이라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 전까지 기초 실력이 있는 학생일 경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